예, 안녕하세요. 이제 통역학 기말고사 풀이고요. 원래는 기말고사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답노트 쓰는 거를 과제로 낸다고 했었는데 제가 수업 중에 뭐 어차피 학기 말이니까 딱히 숙제를 안 낸다고 얘기를 했다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다고 이제 수강생이 얘기를 해가지고 숙제는 따로 안 나갑니다. 그래도 뭐 혹시 기말고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나 아니면은 다시 복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에 대한 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선 전체 문제 구성은 수업 중에 얘기했던 대로 퀴즈에서 2문제 나왔고 좀 수정해서 나왔죠. 퀴즈에서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숙제에서 1문제 나왔고 나머지 증명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얘기를 드리자면 A번하고 C번은 그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적분을 했을 때 요거는 0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수업 중에 이 관성 모멘트의 계산에 대해서 요거를 사용한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나 그거를 보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도 이거 수업 중에 한번 했었거든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수업 중에 다뤘던 내용이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가지를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평행축 정리였나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위에 줄을 2개를 그어요. 그거는 무게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으로 스패너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 G를 기준으로 구해요. 그러면은 무게중심 G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했죠. 네. 근데 무게중심 G 말고 거기서 좀 더 떨어진 데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스패너가 있으면 걔를 실제로 돌리는 거는 여기에 뭔가 나사를 물리고 돌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될 거예요. A라고. 그랬을 때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평행축 정리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나온 식 그대로 나오죠. 원래 무게중심 기준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대상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무게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 회전 중심으로까지의 직선거리 제곱을 곱해주시면은 이게 A에 대해서 새로 구하는 관성 모멘트 값이 되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여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기본 식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성 모멘트 자체가 구하는 식이 이거잖아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죠. 위에 줄이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구하셔야 되는 거는 점 A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원래는 관성 모멘트가 G 기준으로 이 물체상의 모든 점에 대한 거리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물체상의 모든 점의 거리가 A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에서 어떤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 더하기 G에서 A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임의의 거리 G라고 쓰면 안 되죠. RI라고 씁시다. 임의의 점 RI라는 데가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 원래는 무게중심 기준으로 무게중심에서의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걔가 아니라 이제는 A에 대한 걸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얘를 우리가 추가로 더해주는 이렇게 쓴 게 맞나요? 네, A를 기준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R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죠. A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이제 R제곱인데 거리 벡터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죠. 그래서 걔를 전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전개를 해주면은 항이 3개가 나올 겁니다. R'은 무게 중심에서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니까 얘에 대응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서로 해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자체의 제곱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잠깐만 GA가 맞나? GA가 AG가 아니라 GA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답을 거꾸로 썼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G에서 A의 거리가 아니라 A에서 G의 거리로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 쓴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란 건 안 변하는데 어차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제가 헷갈렸는데 답은 그대로 나오는 이유가 마이너스 항이 붙은 얘는 어쨌든 간에 0이거든요. 해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0이잖아요. 무게중심 특성상. 그래서 얘는 안 나오니까 어차피 나머지들 정리해 주시면은 평행축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치를 A에 대해 구하실 때 A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실 때 A는 이렇게 원래 무게중심에서 위치 더하기 무게중심에서 새로운 중심까지의 거리를 더한 걸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것만 하면은 쉽게 따라올 수가 있었죠. 두 번째 문제는 회전 운동만 있을 때 직선 운동이 있을 때 말고 회전 운동만 있을 때 무게중심에서 어떤 특정한 점까지의 속도는 상대 속도는 이게 회전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한 거랑 상대 속도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아마 이거 그림은 여러분들 자주 그려봤으니까 친숙할 텐데 처음에 R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무게중심 G에서 어떤 특정한 점 A까지의 위치 벡터입니다. 특정한 시간 T일 때 그랬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만 있으니까 정전 운동 없었잖아요. G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했어요. 각속도가 오메가고 시간 델타 T 동안 회전 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각 변화량은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A 여기 A'이라고 해도 되겠죠. G에서 A'까지의 위치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속도니까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죠. 근데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t 더하기 델타 t만큼의 시간, 나중 위치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G에서 A까지 시간 t일 때 위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델타 t만큼 지난 다음에는 세타 대신에 세타 더하기 오메가 델타 t가 들어가겠죠. 델타 세타만큼 커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만 있기 때문에 얘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방향만 변했죠. 크기는 일정합니다. 크기가 변한다면 그건 병진 운동으로 우리가 성분으로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그 문제에서 사인, 코사인 뭐 합법칙 써줬잖아요. 이 문제에 쓰라는 거예요. 세타 더하기 오메가 델타 t니까 걔를 전개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가 0에 가까울 때가 우리가 원래 미분하는 내용이잖아요. t가 0에 가까워지면은 오메가 델타 세타도 0에 가까워지죠. 그렇다고 0은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면은 코사인은 1이 될 테고 사인이 문제죠. 얘가 뭐가 되냐면은 0이 아니라 오메가 델타 t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거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미분해 주시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델타 t랑 위에 있는 델타 t랑 지워지고 그러면은 식이 얘만 남거든요.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은 원래 문제에서 물어봤던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이랑 같아요. 얘를 실제로 2차원에 대해 풀어주는 식이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미분한 식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서 증명을 완료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도 아까 A번이랑 똑같이 푸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속도,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본 상대 속도. 근데 상대 속도는 항상 뭘로 나온다? 이미 병진운동 얘기는 끝났으니까 회전운동만 구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전개를 해가지고 걔를 여기 V 자리에 넣으면은 문제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VI를 무게중심 운동이랑 상대 운동으로 쪼개놓고 걔가 상대 운동은 회전만 있다. 그래가지고 쑥쭉 전개해주면 여기 또 나왔죠?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상대 운동을 적분을 하면 0이 된다. 아까 A번에서는 얘를 미분꼴로, 적분꼴로 해서 0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급수꼴로 해서 0이라고 했죠.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전개를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의 운동에너지 더하기 회전으로 인한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전체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회전으로 인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1 관성모멘트, 무게중심에 대한 관성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어떤 커다란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굴러가고 있고 처음 속도가 1.0m/s예요. A가 이 바퀴 자체가 아니라 접촉면 A가 원래는 접촉면이 속도가 0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바퀴가 더 미끄러지지 않으면은. 근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접촉면에서 속도가 1.0m/초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radius of gyration 우리가 K-바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걔는 어떻게 구하냐? 뭐에 쓰냐면은 질량 곱하기 K-바의 제곱이 관성 모멘트라고 나오는 물건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바퀴의 각속도가 오메가가 마이너스 5K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5K면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돌고 있는 거죠. 굴러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초 뒤에 일정한 가속도로 10초 뒤에 멈춘다고 하니까 바퀴가 멈춘다는 게 굴러가는 게 멈추는 거고 그 다음에 직진하는 것도 동시에 멈추거든요. 그래서 굴러가는 것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지금 마이너스 5K인데 얘가 10초 뒤에 0이 된대요. 0이 된대요. 그러면은 1초에 얼마씩 어떻게 된 거예요? 1초에 0.5K씩 플러스가 붙은 거죠.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점수 깐 사람들 좀 있는데 플러스로 해줘야 10초 동안 0.5K 양수로 0.5K 곱하기 10이 돼서 5가 증가를 해서 원래 속도랑 더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 부호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은 잘 풀었어요. 왜냐하면 퀴즈랑 문제가 똑같았거든요. 우선 처음에 관성 모멘트 구하셔고요. 이런 식으로. 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쓴 사람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 알려줬나? 여기서 600이라고 알려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평판 디스크일 때의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균일하게 생긴 그런 물건일 때 관성 모멘트고 문제에서 디스크라고 안 했잖아요. 문제에서 휠이라고 썼거든요. 제가 여기 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평평하고 뭐 균일한 재질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퀴 보면 알겠지만 밖에는 고무 타이어가 달려 있고 뭐 안에는 알루미늄으로 뭐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하니까 얘가 이거를 쓰면은 안 되죠. R을 알려줬지만 디스크가 아니라 휠이니까. 심지어 그리고 관성 반경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안 쓴 사람들 틀렸거나 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A, A의 속도는 알고 있는데 걔는 뭘로 인한 거다? VC라는 게 순간 회전 순간 중심이죠. Instantaneous
센터 오브 로테이션. 그래서 순간 회전 중심이 C라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C를 기준으로 운동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VC는 항상 얼마예요? 순간 회전 중심은 애초에 속도가 트랜지션, 그러니까 병진 운동 속도가 0인 점을 순간 회전 중심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0. 그러면은 C를 기준으로 한 회전 성분만 남는 거죠. C의 위치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RY, RX, RY라고 놓고 이걸 그냥 외적을 해줬는데 우리가 VA는 알고 있죠. 오른쪽으로 1.0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서 풀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우리가 양변을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RY가 0.2밖에 나오는구나. RX는 0이에요. 그래서 RY가 0.2라는 거는 RY는 C에서 봤을 때 A 위치거든요. C에서 A를 보면은 위쪽으로 0.2만큼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A 기준으로 보면은 C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표현을 해주고 값까지 부 안 틀리고 제대로 써야 점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까 계산했죠. 원래 속도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걔가 10초 동안에 0이 되게끔 하는 가속도는 0.5, 양수 0.5입니다. 부호 틀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1.5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C는 항상 0이잖아요. VC는 0이잖아.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각속도와 가속도만 각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C까지의 위치에 대한 외적을 해주면 되는데 C는 여기 밑에 0.2 아래에 있으니까 0.2에다가 반지름 0.3을 더해주면은 위로 0.5 그래서 0.5제이죠. 반지름을 알려드린 게 이것 때문에 알려드린 거지 관성 모멘트 구하라고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V0랑 A0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초 동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중심이 이동한 거리만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식 써서 구하시면 되고 이건 뭐 많이 맞췄죠. 그 다음에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심이 얼마나 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일부러 꼬아놓으려고 5초라고 했는데 사실 10초에서 0초까지 가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각가속도도 똑같고 그래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는 모멘트 힘의 모멘트죠. 이 식을 이용을 하는데 힘의 모멘트는 힘 뭐밖에 안 가해져요? A에서 뭔가 마찰이든 뭐든 힘이 있잖아요. 걔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 C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다. C를 기준으로 C에서 본 A의 위치에다가 A에 가해지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C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죠. 각가속도 이미 구했고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앞에서 mk 제곱으로 구하는 거는 1.5 중심 5를 기준으로 구한 거잖아요. C에 대해 구하려면은 원래 모멘트 더하기 mr 제곱이 들어가야죠. R이라고 하는 거는 C에서 5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얘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뒤에 항은 이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고 FA는 표면의 표면 방향으로만 가해지겠죠. 사실은 다른 방향 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외적을 하면은 RAC가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얘에 대해 여기 위로 올라가는 속도 벡터, 위치 벡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성분만 실제 내적에 반영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FA는 이쪽 방향, 수평 방향 성분밖에 우리가 못 구해요.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F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에 추가로 중력항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FA라는 게 표면에서의 수직 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에 대한 수직 항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찰 계수까지 구하게끔 문제를 낼까 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딱히 거기까지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그렇게 내진 않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퀴즈 문제에서는 그 15장이었기 때문에 질량이랑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거기는 운동학 문제였잖아요. 근데 운동 역학 문제로 하면서 관성 모멘트까지 계산하게끔 문제를 만들었어요. 잠깐 잘랐다가 계속 하겠습니다.